음식장 혹시 마가이 되나요? 한글 그 이렇게 부대 한글 어깨동무라는 말을 쓰셔도 되겠네요. 어깨동무? 자, For Your Democracy 괜찮죠? 를 저희가 감상을 해보고 있는데, 그럼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쓸 수 있는 뿌띠 허세를 부릴 수 있는 표현들을 씹어서 잘근잘근 숟가락에 떠서 드리겠습니다. 자, 있어빌리티를 높여주세요. 그 용어 좋은 것 같아요. 있어빌리티. 있어빌리티. 요즘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전 유저빌리티를 발음을 이상하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이, 참, 여기서 또 연습이 아니 그럼 나오시. 우리는 허세빌리티 이런 거 어때요? 그럴까요? 좋네요. 좋네요. 허세빌리티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자, 허세빌리티 높여주세요, 교수님. 네.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뭐, 데모크라시의 발음은 데모가 아니고 democracy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좋겠지만, 이제 저희는 표현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뭐 민주주의는 democracy이고, 뭐 공산주의는 communism이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생활에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서 제가 선거에 관련된 표현을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국회, 한글로는 국회라고 다 하는데 영어로는 나라마다 이게 부르는 명칭이 살짝씩 다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세네트, 뭐 컨그레스가 있죠. 컨그레스 있고 거기는 상의원, 하위원, 그 하우스도 세네트하고 있잖아. 하우스 오브 레프레젠테티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회를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assembly라고 표현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parliament. 네, parliament인데 이 스펠링이 PAR 그다음에 LIA예요. 여기 A는 굳이 발음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parliament, parliament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일본이나 독일의 분다스테그나 그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라고 불러요. 다이어트요? 네. 임페리얼,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임페리얼 다이어트라고 국회를 이제 명칭을 지었는데 원래 이 다이어트라는 표현은 신성 로마 제국에서 쓰던 표현이라고 해요. 뭐 그 독일어에서 이제 유래한 거라고 하는데 조금 특이한 표현이겠죠. 다이어트였구나. 네. 일본이나 독일 쪽은.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뭐 정치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남의 나라의 국회가 이랬다는 얘기는 잘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뉴스나 이런 걸 들으실 때는 많이 들릴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럼- Imperial Diet of Japan 이러면 뭐 재팬이 뭐 다이어트 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이럴 때 이제 허세빌리티를 높이는 그렇죠. 이게 저게 일본의 국회야. 의회란 얘기야. 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어쨌든 기본적인 모든 나라에서 다 쓰는 표현들을 보시게 되면 정당이 있습니다. 정당.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이제 얘기할 때는 그렇죠. 뭐 영어로도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때는 파티라고 해요. 파티. 음. 그래서 즐겁게 노는 뭐 파티하자 할 때랑 정당이랑 이런 표현을 할 때랑 똑같아요. 대신 파티. 앞에다가 무슨 파티냐, Democratic Party 또는 Republican Party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이름을 붙이겠죠. 민주당이랑 미국 이제, 민주당. 네, 미국 공화당이랑 모여서 파티를 한다. 그러면 Democratic Party and Republican Party are having a party. 언어유희네요. 그렇죠. 모여서 이렇게 할 수가 파티를 있는 한다. 네, 그래서 정당을 파티라고 한다. 부릅니다. 선거 자체는 election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election에서 출마하는 사람들은 candidate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보. 후보자죠. 후보자로 내가 출마를 하겠다는 run이에요, run. 네, run. 그래서 뭐 this is the candidate running for the Democratic Party 뭐 이런 식으로 뭐 민주당에서는 이분이 출마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학교에서는 반장이나 뭐 학생회장 회장. 그러면 그거를 반장은 클래스 프레지던트고 학생회장은요 그 전체 학급이나 학교를 대표하는 거는 student body라고 불러요. 바디. 네, body 하나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running for the student body president. 학생회장에 출마할 거야. 그 되죠. student body. I'm thinking of running for the student body president.
Are there any other candidates? 그랬으면 나는 학생회장 출마하고 싶은데 다른 후보자가 있나?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어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표를 하다라는 표현은 그냥 vote. vote. 네, 또는 뭐 casting your ballot. ballet은 선거 그 종이에요. 투표지예요. 투표 용지. 그래서 용지를 던졌다. 그러면 투표를 했다. casting a ballot이라고 됩니다. BALLOT거든요. 이건 발렛이라고 발음하는데 발레 파킹. 발렛 파킹의 VALET는 발렛이 아니고 그거 원래 그 불어 쪽에서 온 거라 발레라고 해야 돼요. 아, 발레. 티가 거의 안 나게 네. 발음이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 발레이. 전화, 식당에 전화 딱 하는 거죠. 그래서 발레이. 이 식당 혹시 발레이 되나요? 뭐요? 네. 아, 발레 파킹까지. 발레 파킹. 발레 파킹. 발레 파킹. 네. 뭐요? 뷔페도 우리 뷔펫이라고 안 하잖아요. 네, 뷔페. 네, 마찬가지로 그 발레 파킹이랑 뷔페는 T 발음하지 않고요. 투표 용지는 하시면 됩니다. absentee는 우리 결석할 때 absence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absentee 발렛은 부재자 투표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또는 해당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었고요. 혹시 반장 선거 같은 거 해보셨나요? 그럼요. 해봤죠. 네. 교수님들은 저만 못 해봤네요. 나가보셨어요? 진짜요? 뭐 반장 선거 나가봤냐고요? 네. 나가봤죠. 공약 같은 것도 거셨나요? 우리 반을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화목한 우리 행복을 반. 보장하는 그런 공약. 행복한 화목한 우리 반. 하우투는 없어요. 그냥 딱 그런 공약을 거는 거는요. 그렇게 거창한 표현이 아니고 그냥 일렉션 할 때 캠페인 프로미스라 그러면 돼요. promise. 네. 캠페인. 네. 프로미스라고 네, 캠페인 간만에 그냥 promise. 편안한 쉬운 단어. 약속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투표를 하고 나면 남이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투표소 앞에서 꼭 사람들 막 마이크 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다가 저기요 막 지나가는 해님 붙잡고 못 뽑으셨냐고 저는 보통 대답 안 하거든요. 비밀이잖아요. 비밀 투표인데. 그래서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 Who did you vote for? Who did 누구한테 you 뽑았냐? vote for?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안 알려줌. 비밀이다. No comment. 뭐, top secre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건 허세가 안 나잖아요. 허세를 위해서는 I could tell you, but I have to kill you. 라는 표현이 있어요. 갑자기 죽여요? 말해주신 너무 쌀벌해지는데. 이게 들으면 죽어야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알려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난 널 제거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1급 비밀인 거예요. classified 이거는 보안 정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안 정보는 주로 스파이들이나 기밀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쵸. 하기 때문에 이 기밀이 퍼지면 너는 제거 대상이 되는 거야. 라는 표현인데 그 미국식 뭔가 007 영화의 그런 느낌 같은데요? 그렇게 쌀벌하게 쓰이지는 않아요. 그냥 쉽게 캐주얼하게 다들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누가 물어보면 Who did you vote for?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나요? I could tell you, but then I would kill you. I would have to kill you. 판사. 판사. 너무 귀여웠나요? 네. kill you.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긴 문장은 이제 중간중간씩 잘라서 네. I could tell you, I could tell you, but I have to kill you. but I have to kill you. 근데 여기 I would는요, I'd로 줄여서 그냥 I'd have to kill you. 네. 오케이. would까지 하실 필요 없고, 네, I 줄여서. have to kill you.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I could tell you, but I have to kill you라는 영화라는 제목의 영화도 있어요. 영화가 있다고요, 이게? 근데 레이팅이 안 높아서 안 봤습니다. 그냥 코미디 영화 같아요. 스파이 코미디. 네, 그 정도로 유명한 프레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잘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허세빌리티 높여드렸어요. 한번 써보세요. 자, 이렇게 시의 표현도 우리가 알아봤고 여러분들의 허세빌리티, 저희가 오늘 창조한 단어 허세빌리티도 듬뿍 높여드렸는데요. 그러면 오늘 함께 감상을 했던 시 어떤 느낌이셨는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사실 뭐 지정생존자 요즘 미드나 네. 아니면 우리나라의 드라마 보자관 막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막상 저희 교수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제 어렸을 적 반장성어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잘 나갔는데
투표 선거 해가지고 이런 전 추억이 떠올랐는데 원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거 보고 떠올랐던 게 뭐가 떠올랐냐면 용비어천가 떠올렸어요.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 빵! 네, 그게 어디서 떠올랐냐? 뭐지 이거? 효과음은 자체적으로. 아니 어디서 떠올랐냐면은 두 번째 연 첫 번째 단어 보시게 되면 네. I will plant companionship thick as trees along all the rivers of America라고 하게 되는 구문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라에 대한 번영을 기원하는 시의 내용인데 보통 처음에 무언가를 세우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만든 게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많이 등장하는 뉘앙스가 나무랑 물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비어천가라고 하게 되는 게 언제 쓰인 거냐면은 조선이 딱 개국했을 때 그 조선에 딱 개국하자마자 거기에 있었던 문신들이 우리 이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해서 쓴 최초의 국문으로 쓴 그런 시가인 건데요. 거기 이연에 보시게 되면 2장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멜시에 곧뛰고 여름 하나니. 그 다음에 샘이 깊은 물은 가만에 아니 그칠세 내히 잃어 바람에 이르나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서 꽃이 아주 많이 열리고 열매가 아주 좋다. 그 다음에 깊은 물,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뭄에 마르지 않고 내를 이루어서 바다에 이른다라고 하게 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비어천가가 좀 떠올랐고요. 이런 용비어천가는 또 허세 포인트가 또 있죠. 뭔가요? 이런 용비어천가는요. 술집 같은데 가보시게 되면은 벽지에 한글 이렇게 고대 한글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민속주점 이런 데. 민속주점 딱 가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고대어로 막 이렇게 한글 벽지 발라놓은 데 있어요. 딱 두 개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훈민정음 있죠. 세종어제 훈민정음 나란 말씀이 튕기게 달아. 요거 적혀 있는 홀페이쇼도. 버전이 있고. 홀페이쇼도. 네, 두 번째 버전이 바로 이 샘이 깊은 물은 바람에 아니면시 이거 적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용비어천가요? 그렇죠. 아. 술집에서 민족주점에 딱 먹다가 혹시나 그런 벽지 보셨다. 용비어천가가 써있네. 야, 용비어천가구나. 어. 딱 하면은 그냥 허세를 이렇게 뿜뿜. 조용히 하고 술 한잔해 이런 거예요. 그럼 어디다 대고 하는 척이야 이러고 그냥 소사리 한번 먹고.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일단 이 시는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시고 민주주의의 기본 두 가지 개념은 자유하고 평등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발전된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먼저 시작한 나라들에서는 특히 프랑스가 그런데 똘레랑스라고 하는 관용이라는 개념이 좀 더 들러붙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를지라도 너의 의견을 존중한다의 느낌, 리스펙트의 느낌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에 보면 어차피 대한민국의 독립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멘트를 잠깐 제가 찾아온 게 있는데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만 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강력한 문화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는 그건 어떻게 보면 뭐 당군의 홍익인간 뭐 이런 정신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느낌처럼 1950년대에 김수영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한국 시인 중에. 풀이라는 시인데요. 그렇게 길지는 않고 그러니까 서민들이나 민중들의 이렇게 핍박받는 권력에 대한 저항 정신이 좀 들어가 있는 시인데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권력 핍박에서도 무너지긴 하지만 그래도 회복력이 가장 빠르고 서민들의 힘들이, 민중들의 힘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조금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그 두 가지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오케이. 성 교수님 얘기 들어봤고 그럼 윤 교수님은 이 시 어떻게? 처음 딱 읽었을 때는 그 미국에 한참 많이 나오던 그런 미국의 애국심을 막 뿜뿜하는 그런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알아요. 네, 외계인이 외계인이 침공했는데 침공. 하필이면 전 세계가 미국의 독립기념일 날 그들을 물리치고 이제 다들 환호하죠. 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하잖아요. 지구 방위대가 됐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쪽 나라 얘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아까 성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liberty and equality,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을 노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자유와 평등의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니까 생각난 게 동주라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에 관련한 영화인데 강하늘 씨 나오죠. 네? 강하늘 씨 나오죠. 강하늘 배우. 네네네, 그렇죠.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그분들이 문학인으로서 어떤 독립운동에 힘을 보태고자 해서 했던 그 문학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사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퍼지게 전파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월트 위트맨도 이제 그런 비슷한 의도를 가지고 시를 썼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윤동주 시인 그 동주라는 영화를 제가 보고서 정말 영화가 굉장히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예전에도 했는데, 이제 그분들의 그런 노력이나 이런 게 생각이 나서 또 혼자 또 감동스러워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의 핵심 포인트, 핵심 문구, 여러분들이 가장 좋게 뿌띠 허세를 부릴 수 있는 문장을 선정을 해주시는 순서만 남았는데, 이번에는 어떤 분부터 해볼까요? 아무래도 미국을 딱 대표하는 이제 연상되는 말로 뽑다 보니까 I will make inseparable cities with their arms about each other's necks. 그러니까는 나는 분리되지 않는 도시들을 만들 것이다. 각 주마다의 도시국가가 아니라 주의 나라들이 결합된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떠냐면 each other's neck, 서로의 목 주변을 팔로 껴안고 있는 그런 도시국가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분리되지 않는. 이게 딱 미국을 표현하는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시에서 제일 좋았던 게 맨 마지막 행이었습니다. For you, I'm thrilling these songs. 이 행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 thrilling이 되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였었잖아요. 네. 근데 그 김지하 시인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저항시 많이 쓰셨던 시인이 쓰셨던 시 중에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맨 마지막 문구가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라고 하게 되는 이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하고 좀 매칭이 되면서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 시는 노래로도 있습니다. 안치환 씨가 노래로도 불렀어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이런 뉘앙스의 노래와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구문이 되겠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교수님. 저도 성 교수님이랑 동일한 표현인데 I will make inseparable cities 까지, 그 다음에 with their arms about each other's necks인데 이거는 이런 거는 대충 이런 거 서로 아니에요? 얘기 아니라 이제 어깨동무. 이렇게. 네, 어깨동무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50개 주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다 어깨동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멘탈 이미지가 딱 연상이 돼서. 근데 우리나라 한글은 어깨동무 딱 좋은 한글의 한 단어의 표현이 단어가 있는데 있는데. 영어는 이렇게 길게 써야 되나? 그러면서 기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By the Love of Comrades까지가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그래야 됐어요. 동무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어깨 동무니까 동무까지 해서 Comrades. 굉장히 까지. 긴 어깨동무란 단어네요.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깨동무라는 말을 수출해도 되겠네요. 어깨동무? 하면서 이렇게. 자, 오늘은 이렇게 민주주의와 또 선거와 관련해서 또 4월이고 선거가 있는 달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 가지 저희는 중립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참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선거에 누구라도 빠지지 말고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주제와 더 좋은 시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0시 10분 여러분들 뭐 해야 되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세요. 뿌띠 허세 충전 시간 0시 10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